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발목 관절 부상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거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많은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발목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왜 발목 부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체중을 감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운동은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다리와 발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하죠.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면 발목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발목은 우리 몸의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하며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발목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충격과 하중이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다이어트 시 급격한 체중 변화는 발목을 더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운동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목 관절 부상에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체중 증가로 인해 발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이 찌면 걷거나 뛰는 운동을 할 때 발목에 더 많은 힘이 실리게 되죠. 그래서 특히 초반에 급격히 체중을 빼려고 하거나 운동 강도를 너무 높이면 발목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유산소 운동에서 반복적인 움직임이 발목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달리기나 점프 동작에서는 발목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집니다. 매번 착지할 때마다 발목에 충격이 전달되고 그 충격이 반복되면서 부상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셋째,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관절이나 근육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을 하면 부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목은 고정된 위치에서 하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나 과도한 압박이 가해지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초기에는 운동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발목 부상 위험을 더 크게 만들까요? 첫째, 올바르지 않은 운동 자세입니다. 발목을 과하게 비틀거나 발끝이 아닌 발 뒤꿈치로 착지하는 등의 잘못된 자세는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고 장기적으로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 전에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발목의 유연성이 떨어져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발목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의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준비 운동을 통해 발목의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해주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발이 잘 맞지 않거나 충격 흡수 기능이 부족한 운동화를 신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발목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않는 신발은 운동할 때 발목을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운동의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화는 발목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므로 충격 흡수 기능이 뛰어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운동 강도도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빠른 속도나 고강도로 운동을 하면 발목에 부담을 주고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령대별로 발목 부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및 청소년. 자, 이 시기의 아이들은 성장판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발목과 같은 관절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운동을 할 경우 성장판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운동량이나 잘못된 자세는 발목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근육 발달이 완벽하지 않아서 급격한 운동을 시작할 때 발목을 지탱할 힘이 부족합니다.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하거나 지나치게 반복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발목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의 운동은 지나친 강도가 아니라 적당한 강도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운동 전 스트레칭과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청년층, 이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많고 체력도 좋지만 운동을 할 때 무리하거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발목을 다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으로 강한 면이 있지만 너무 과도한 운동 강도를 선택하거나 준비 운동을 하지 않은 채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나 체력 증진을 위해 유산소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발목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발목의 유연성이 낮거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부족하여 발목을 비틀거나 불안정한 자세에서 운동을 할 경우 쉽게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운동 후 회복에 소홀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발목에 피로가 쌓여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후 발목의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중장년층,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목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유산소 운동을 시작할 때 체중과 관절에 큰 부담이 가해지면 발목을 다치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관절의 윤활이 부족하고 발목을 지탱할 근육이 약해져 발목에 가해지는 하중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 있었던 작은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채 운동을 시작하면 그 부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에서는 급격한 운동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운동량 증가와 운동 후 꾸준한 스트레칭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발목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력에 맞는 운동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층, 나이가 많아질수록 관절의 퇴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발목 부상에 더 취약해집니다. 특히 관절의 유연성과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발목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체중 감소와 함께 발목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약화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쉽게 넘어지거나 비틀리는 일이 발생됩니다. 또한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을 통해 발목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운동을 시작했을 때 발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층에서는 운동 시 보호대나 발목을 지지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운동 강도는 낮추어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보다는 체중 부하가 적은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이 발목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발목 부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적절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발목을 포함한 하체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면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목을 돌리거나 스트레칭하는 운동을 통해 발목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준비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발목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운동 전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높이면 발목 주변 근육을 또 늘려주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도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한 워밍업을 넘어서 부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근육을 충분히 늘려준 후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신발 선택이 중요합니다. 운동에 맞는 신발을 착용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며 발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운동화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발목에 맞는 운동화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부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강도를 서서히 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과도한 운동은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몸 상태에 맞는 강도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저강도 운동을 시작하고 점차 체력이 생기면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발목 관절 부상에 노출되는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상을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발목을 보호하면서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다이어트 여정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외부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발목 건강에 더 좋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 지면에서 운동을 하면 발목에 고르게 이제 자극을 주고 다양한 지면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 부상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 속에서 걷거나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이 발목에 부담을 덜 주고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자, 게다가 외부 운동은 심리적으로도 더 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토록 여러분의 발목의 건강을 지키면서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와 또 목표를 향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이어트 또는 건강을 위한 그 목표가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